네. 오늘도 자, 시작되네요. 달리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정말 무섭다 무서워. 자,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에코프로 또 5% 또 가고 있습니다. 네. 와, 네. 네, 시장 현재 보죠. 코스피 11포인트 오늘 올라서 이제 연중 고점에 거의 육박했네요. 2,644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상승이 더 많습니다. 415개, 하락은 336개 정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 오늘 강세 출발했습니다. 6포인트 올라서 0.69% 정도 상승세 일단 기록을 해주고 있고 오늘 한 700개 넘는 기업들이 오르고 있어서 일단 오늘도 상승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좀 좋은 출발 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가 일단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오늘도 역시 네이버가 돋보입니다. 4% 이상 네이버. 급등세. 예. 아마 이번 달에 이번 달 24일 날 이제 하이퍼 클로버X가 출시되거든요. 한국형 챗GPT 아마 그 기대감이 어제부터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4% 이상 올랐고 SK 이노베이션이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2% 정도 좀 오르면서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카카오도 오늘 이제 네이버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2.5% 이상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2% 정도 일단 상승을 하면서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인터넷하고 바이오가 일단은 좀 오늘 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은 좀 약보합 정도로 좀 부진한 출발을 오전에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일단 이제 강세 기업들만 좀 몇 개만 좀 더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도 역시 그 리튬주가 좋아요. 오늘 뭐 에코프로도 좀 급등하지만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금양이 6% 이상 급등하고 있고 이노션이 이제 현대차그룹의 광고 기획사죠. 여기가 이제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5% 현대차 실적 좋으니까 그게 네, 광고 여파- 물량을 좀 여파가 많이 좀 있나 보죠. 네. 네? 그래서 3.5% 저기 여자 월드컵에도 보니까 현대차가 공식 스폰서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네. 거 다 이노션이 이노션이 들어가는 되고 하는 거죠. 거죠. 예, 그런 것. 그리고 포스코인터가 한 3% 이상 올랐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2.7%. 오늘도 역시 2차전지 소재 기업들 강세고 동박해상 SKC도 2.6%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이제 카카오뱅크도 2.3% 가까이, 신풍제약이 한 2%. 그래서 바이오 쪽도 뭐 최근에 분위기는 좀 견조했는데 오늘도 같이 동반해서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좀 하락하는 쪽은 오늘은 이제 두산바켓이 한 3%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 어제 급등했던 그 전력기기 회사죠. 이 변압기 만드는 효성중공업이 2.4% 정도 오늘 조금 밀리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DLNC가 이제 한 2% 이상 빠져 있고요. 대우건설이 2%. 오늘 좀 건설주는 약간 투자 심리가 어때요? 좀, 건설주.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 대형주들은 좀 빠지고 있고요. 중소형주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업무역이 한 1.7%, 하이브가 한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코스닥은 그 에코프로가 한 5% 정도 올랐는데 에코프로 BM은 한 0.8%라서 일단 그 업종 내에서도 약간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고 엔터주인 JYP 엔터가 한 1% 정도 이상 좀 빠지면서 엔터주는 약간 좀 부진한 오늘 출발을 오전에 보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가장 좀 강한 이제 기업이 일단 아프리카 TV가 한 7% 이상 실적 좋았죠? 네,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또 항저우 그 아시안 게임에 그 e스포츠가 이제 정식 게임으로 아마 채택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 게임 중계를 많이 하니까 아프리카 TV가 아프리카 TV 볼 때마다 부러워. 어? 왜요? 같은 TV니까. 가면서 딱 경부고속도로도 판교에 보면 아프리카 TV 사옥도 딱 있잖아. 아, 아프리카 TV가 요즘 이제 컨텐츠가 너무 한쪽으로 좀 쏠려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 조금 다양성이 좀 뭐 하는데? 나한 번도 안 봤는데. 아프리카 TV요? 어. 그러니까 이제 BJ? 그죠, BJ 분들이 이게 상위권들 쭉 보면 거의 이제 그런 쪽 방송 혹은 아주 좀 이렇게 좀 거칠거나 좀 자극적인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러지 않으면 또 이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우리 저건 아니네. 우리는 그럼 안 되지. 네, 그게 좀 우리 심심하게. 거칠고 뭐 이런 거 잘 안 되잖아. 네, 우리 그냥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 순한 거.
그래서 그게 근데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면 뭐 어쨌든 사업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또 그게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런 게 조금 리스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TV가 가장 좋은 출발 보였고 이제 2차전지 장비 주죠 필에너지가 6% 이상 올랐고 그리고 박셀바이오가 한 4%, 카카오 게임즈가 4%.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카카오 그룹주가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가 3.8%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오스코텍 역시 제약바이오 쪽이죠.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KMW가 2.6% 정도 오르고 있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 정도. 아까 셀트리온은 홈페이지에 그 유플라이마 이번에 미국의 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그거 이제 한 공보험사랑 리베이트 계약 맺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좀 호재로 작용을 리베이트 나쁜 뜻 아닙니다 그거. 네, 그거 이제 보험사 등재하는. 통상 리베이트라고 하면 나쁜 뜻으로 보니까. 네. 근데 또 2차 전지주가 또 약간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왜요? 에코프로는 좀 빠지네. 에코프로 BM이 좀 빠지네요. 지금 프로도 약간 좀 상승. 네,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고. 여하튼 거래도 계속, 많고 네, 하여튼. 거래. 또 이러니까 또 바이오 또 올라가고 이렇게 막 약간 혼재돼 반도체 있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반도체는 오늘 일단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는 좀 안 좋았거든요. 이게 너무 세력화돼 있어. 반도체 세력, 2차 전지 세력. 네. 그리고 오늘 통신장비 KMW도 한 2.6%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2.3%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서 오늘 좀 빠지는 폭이 큰 기업들은 일단 오늘 그 ISC 여기는 좀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기업마다 ISC는 3% 이상 빠졌고 YG엔터가 오늘 2.5% 요즘에 좀 엔터주는 조금 부진합니다. 그리고 원익아이패스 역시 반도체 마이너스 2% 정도 빠져 있고요. 성일하이텍이 1.6%, 에코프로 HN이 1.6% 정도 빠지고 있고 또 JYP엔터가 1.5% 가까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은 이제 오늘 또 분리마켓인 그 WCP가 마이너스 1% 내외로 좀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0.8%. 그래서 계속 뭐 이렇게 급등하기보다는 오늘은 오전장에 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혼조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오늘은 이제 분위기 보면 확실히 그 게임하고 인터넷하고요 바이오 예전에 이제 성장주 대표 주자들이 확실히 오늘은 좀 강한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업종이 좀 확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이제 외국인들은 한 800억 정도의 순매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뭐 철강주에 대해서는 매도 공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화학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은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는 오늘 130억 정도 사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반대로 철강 화학주 중심으로 계속 적극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서 뭐 오늘도 비슷한 수급 상황인데 다만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제약주를 조금 더 사고 있어서 제약주 그 흐름 자체가 좀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일단 오늘 매도를 하는데 주로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오전에 보여집니다. 업종으로는 일단 이제 오늘 인터넷 대표주가 가장 좋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3% 이상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좋고요. 또 AI 관련된 기업들이 다 동반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 동반 강세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주도 오늘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소부장은 오늘 조금 부진한데 그 이제 형님들이 강한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 2% 정도 강세를 좀 오늘 보여주면서 전통적 이제 반도체 기업들 좀 좋은 분위기고 그리고 오늘 이제 OLED 일부 관련주들도 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좀 동박 기업들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뭐 메타버스도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메타버스 이쪽 다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주들도 오늘 모처럼 조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 요즘 신세계 이마트는 어때요? 아 근데 안 신세계하고 좋죠? 이마트 쪽은 이렇게 주가가 크게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예, 요즘. 진짜 예. 참 희망이 잘 안 보이더라. 신세계 이마트요? 예. 뭐 오르기가 쉽지 않죠. 뭐 새로운 성장 동력도 없고 계속해서 저 온라인 쪽에서는 쿠팡 네이버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죠. 커지고 예. 오프라인 쪽은 뭐 시장 자체가 이렇게 뭐 성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아, 그거 궁금하셨구나. 그 이마트가 G마켓 인수할 때가 21년도 아, 맞아. 여름으로 G마켓 아는데 인수했지. 그걸 왜 샀는지 잘 모르겠어. 그때 18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아. 지금 주가 7만 5천 원이니까 아, 그러니까 아 맞아. 그렇죠. 이마트 3조 원 주고 샀죠.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 옥션 이마켓 저 다 합친 합친 거죠, G마켓 그게? 예. 인수. 아, 나 진짜 그거는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솔직히 그때. 그 진짜 잘 팔았어. 그 이베이 코리아가. 어? 이베이 코리아 입장에서는 그죠? 아니 잘판 회사들 많지. 그래서 내가 어제도 외국계 무슨 국번대에 있는 젊은 매니저하고 점심 먹다가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사모펀드 같은데 돈을 많이 대줘. 내가 그랬어. 한국의 60대 내지 70대한테 뭐 사면은요 대부분 다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20, 30대한테 네? 사야 되는구나. 한샘 뭐 이런 거, 락앤락 이런 거. 아,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 그래? 오케이 갖고 가. 그분들이 팔 정도면. 야, 근데 조선 내화는 뭐예요? 벽돌 회사 아니에요? 조선내와 그 김규식 변호사 얘기 못 들었습니까? 그거 저거 했잖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인가 뭐 그래갖고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점상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조선내화가 뭐냐면 네. 고로 있잖아 고로. 아 신규 상장한 회사구나. 에? 상장 폐지 당했었어? 뭐 조선내화? 지금 찾아보니까 뭐 신규 상장으로 돼 있는데. 조선내화 원래 저기 포항제철에 가면 고로 있잖아 고로. 네. 그 아래 보면 내화벽돌 있지 내화벽돌. 아 예. 열에 강한. 그렇지. 음. 내화 아니야 내화. 네, 네, 네. 네, 그거 만드는. 철강 관련된. 아 그래요. 여기가 아마 분할 상장한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인적 분할 분할. 상장이야? 예, 인적 분할. 아. 이제 회사 이게 나눠지잖아요. 인적 아 그러면 분할. 이제 예, 그 재상장. 지주사 있고. 예. 그렇게 이제 요새 이렇게 인적 분할하고 나서 주가 급등하는 기업들도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동국제강도 사실 저번에 한번 그랬었고. 아. 예. 그 이제 네네. 옛날에 그 네. 조선 나이키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나이키. 조선 나이키. 네. 조선 나이키 뭐야? 그 조선 나이키 뭐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신발 브랜드인데 조선 나이키라고 네 없었어. 무슨 조선 나이키가 있어. 아니 그 조선 들어본 나이키가 적이 있어. 뭘 아니 뭐 조선 나이키란 브랜드가 아니고 뭘 가리키는 말이 어. 조선 나이키라는 말이 뭐 있었는데 고무신이었나? 아 뜬금없는 생각이 갑자기 저 의식의 흐름대로 나와서 죄송합니다. 조선 내화 하여튼 그 벽돌 아니 근데 저 우리 지난 주말에 올린 그 김규식 변호사하고 한 그 가버넌스 아 거기서 나온 얘기죠? 거기서 좋은 정책했다고 아 한 맞다 회사잖아. 맞다. 어쩐지 왜 이름이 난 익숙한가 했어요. 아 김규식 변호사님. 그래. 아 맞네요. 가버넌스 포럼 회장. 네네네네.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제약바이오나 게임주들 좀 강하다고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약한 기업들은 이제 업종별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종합상사가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뭐 포스코인터나 LX인터가 많이 올랐죠. 오늘 좀 빠지고 건설기계 역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손해보험주들 좀 빠지고 있고요. 일부 이제 면세점 업체들 약간 부진한 그런 흐름이고 조선주들도 최근에 좀 강했는데 일단 오늘은 현대중공업이 좀 빠지면서 약간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좀 장비 쪽이 약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빠지는 기업은 그동안 좀 시장 이끌었던 업종 중에서 일부 2차 전지하고요. 그 종합상사, 굴삭기, 조선업체들이 좀 약간 빠지고 있다. 뭐 이 정도고 그러나 이제 나머지 뭐 업종들은 거의 고르게 지금 반등을 하는 그런 좀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5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일단 오르고 있어서 일단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은 그런 좀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간략하게 좀 섹터별로 살펴봤고요. 리포트 보면서 또 더 보겠습니다. 네, 그 유한타 증권의 이제 이한나 연구원이 2차 전지 담당하시죠. 이번에 이제 분리막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좀 높다라고 누구요? 좀 이한나? 이한나 연구원님. 아니, 모르는 척해. 이한나 연구원 그분이죠? 네. 그렇죠. 별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한나 연구원. 네. 네. 뭐래요? 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담당하고 계신데 이제 네. 분리막 쪽 여전히 좀 투자 매력도 높다. 오늘 좀 보고서를 좀 써줬고요. 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고객사 다변화가 좀 시작된 것 같다. 일단 이제 그 양극재가 사실 압도적으로 좋았는데 상반기까지는 이제 하반기에는 분리막도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기 시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SKI 테크놀로지가 원래 SK온의 주력으로 이제 공급을 했는데 이미 이제 수주 계약도 맺었죠. 공시를 했는데 이번 계약의 좀 특징이 뭐냐면 일정 물량 이상을 더 공급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SK온 쪽으로 더 많이 공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만 하겠다. 요게 핵심이고 그 얘기 이제 다른 데 더 하겠다는 거죠. 그 WCP도 삼성 SDI에 북미항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시작했다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고객사 다변화가 좀 이제 다들 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주요 분리막 회사들인데 이제 중국 저 창신 신소재가 가장 큰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주요 고객사가 굉장히 다 다변화돼 있고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렇게 고객사가 좀 한정적인데 SKI 테크놀로지나 WCP 이쪽도 이제 고객사 다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생산 능력은 당연히 뭐 25년으로 갈수록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IRA 정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국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데 장기적으로 탈중국을 하는 게 IRA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미국에서 뭐 영업하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중국 내 부지가 있는 샘코프라는 이제 중국 분리막 기업들 같은 경우 건설 승인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영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좀 환경이고 또 분리막 특성상 이게 증설하는데 4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배터리 회사들은 당연히 빨리 이걸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업체 걸 기다릴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 그 분리막 회사들의 또 영업망을 확대시키는 좀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적어주셨으니까요.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전히 그리고 수익성도 좀 이제 하반기부터 괜찮아질 걸로 좀 보고 있고 이미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에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하반기는 분리막을 좀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고서는 그 키움증권의 허예민 연구원이 이제 바이오 담당하시 요즘에 허예민? 이제, 예. 예, 그러시죠. 한 명씩 다 연결고리가 뭔가-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방송에 좀 집중합시다. 아니, 방송에 집중하니까 허예민 얘기 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개인적인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바이오 얘기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새 바이오가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났잖아요.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실적들이 괜찮았어요. 삼성바이오, 유한양행, 동아ST, 종군당이 좋은 실적을 일단 내줬고 그다음에 이제 9월에 예정된 세계 폐암학회가 이제 열릴 텐데 그 초록 이제 먼저 데이터를 발표하는 거죠. 이게 8월 16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유한양행의 이번에 그 폐암 신약 렉나자 요 이제 무상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한번 화제가 됐잖아요. 요거의 경쟁사가 이제 타그리소하고 이제 화학을 이제 병용을 해가지고 이 그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8월 16일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또 너무 잘 나와버리면 유한양행한테는 좀 불리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연구 결과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비소세포 폐암이 이제 비소라 그래서 크지 않, 그러니까 큰 거죠. 폐암인데 큰 폐암인데 이게 이제 결국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비소세포 폐암 환자가 좀 많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PFS라고 합니다. 이게 무진행 생존 기간인데 이게 길수록 좋대요. 그냥 환자의 암의 진행이 멈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 진행이. 이 수치가 길게 나오면 당연히 훨씬 더 효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여기 아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 이쪽하고 유한양의 양센하고 하거든요. 여기랑 이제 경쟁을 한다. 그래서 먼저 발표하는 게 요거니까 8월 16일 데이터 보시고 유한양행 거는 10월 달에 유럽의 그 뭐죠? 이 종양학회가 열리는 것 같은데 거기서 아마 중간 결과를 발표할 걸로 10월 20일 날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둘 간에 아마 좀 경쟁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뭐 당연히 좀 유한양이 좀 잘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허예민 연구원님의 의견은 뭐냐면 지금 분위기들은 좋은데 수급 순환매에 대비하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호재들을 좀 기다리는 것 같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니까 어쨌든 데이터 계속 좀 체크해 보자는 그런 춥다 의견인 이걸 것 같습니다. 떠나서 우리도 네.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 뭘요? 신약에 블록버스터 한번 합시다. 네. 아, 우리나라에서 야, 그렇게 안 되냐 우리나라. 블록버스터. 할 수 있을 텐데. 그지? 뭐 솔직히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때 됐는데. 나올 때 됐지 이제. 실을 그렇게 뿌렸는데. 네. 아유. 어떻게 HLB 테라피틱스 하나만 좀 해봅시다. 뭐래도 좀. 아, 진짜. 레드팩톤. 레드팩톤이 아마 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네. 뭐 한때 또 몸담았던 주식으로서 뭐래도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DB금융투자의 서승현 연구원님이 이제 수요 난기류다. 그래서 사실 지금 수요가 좋지는 않은 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수요 약세가 1년간 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생각보다 아직까지도 수요 개선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도 낸드를 더 감산을 했던 거죠. 근데 스마트폰은 이제 3분기까지는 건전한 수준에서 재고 소진이 발생할 걸로 좀 전망을 해줬고 서버가 역시 중요한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들 뭐 여기 이제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형 서버 인프라 투자 기조를 계속 강조해서 설비 투자는 늘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애저, 구글의 클라우드 이쪽이 사실 그동안 좀 매출 성장이 둔화됐는데 2분기는 이제 매출 성장을 좀 유지했다. 이 점은 고무적이고 메타는 올해 좀 설비 투자 전망치를 좀 낮춰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부 데이터 센터 서버 출하 지연 때문이기 때문에 다시 내년엔 좀 증가한다. 라고 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내용이고 이게 서버 투자 이 막대기보다 중요한 게 증감률이거든요. 항상 투자하실 때 보실 건 요건데 요게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도 안 좋았는데 내년은 이렇게 돌아설 걸로 증가율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 난기류 속에서 감산밖에 지금 답이 없다 보니까 감산을 해서 계속 공급 조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이고 그다음에 요새 후공정만 지금 많이들 이제 보시잖아요. 사실 후공정이 이제 HBM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서승현 연구원님 의견은 후공정과 더불어서 이제 그 HBM DRAM 만들 때 그 원판에다가 웨이퍼 원판에다가 이 성 그려가지고 만들잖아요. 그거 이제 잘라가지고 그 하나하나 이제 다이라고 하는데 그 다이를 훨씬 더 미세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이? 뭐, 예. 원판에 이렇게 EUV 같은 걸로 회로 다이 일본말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아니죠. 아니. 형님. 다이라고 용어가 아니죠. 반도체 한다이 한다. 아 그건 다이다이 할 때 그 다이고요. 이거는 다르죠. 네, 반도체 다이 위에 올려라 이거 아니야? 그 웨이퍼에 이게 동그랗게 생긴 웨이퍼에 조그만 그 네모난 칸 있잖아요. 네. 하나씩. 아 그걸 다이라 그래? 네, 그걸 다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거 이제 넷다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하나 이렇게 만든 걸. 네. 그래서 그걸 작게 만들수록 사실 당연히 좋잖아요. 그래서 HBM도 이제 계속 더 미세화할 거다. 그래서 1Y, 1A 이게 이제 미세 공정의 이제 표준인데 1B로 갈수록 훨씬 미세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HBM4부터는 1B 공정으로 아마 적용돼서 그래서 이러면 이제 전공정 투자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공정도 좋지만 다음 타이밍은 또 이런 쪽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네. 리포트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야, 제일 핫한 세 개 다 갖고 오셨네요. 오늘 근데 이게 딱 나왔더라고요. 아, 방금. 마침. 예, 이 세 개가 다 아침에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반도체는 누가 쓰셨다고요? 서승현 연구원. 서승현? 이 원래 신영증권에 계셨었던 걸로 아는데 어. 이번에 DB로 아마 가신 거. 서승현. 네, 그래서 DB 금융. 서현 연구는 모르죠. 저는 우리 방송 한 번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한번 좀 모셔볼까요? 저도 그러면?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 어. 것 같습니다. 이사님이 한번 좀 모셔주세요. 제가요? 아, 서승현 연구원님 연락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는 사이에 시장은 야 오늘 강하게 가네요. 코스피가 지금 1%또 올랐고요. 코스닥도 거의 뭐 1%. 코스피는 연중 최고가 아닌가요? 거의 연중 최고입니다. 그죠? 예. 예, 연중 연중 최고가. 52주 최고가. 네. 아, 근데 진짜 되는 종목만 되는 거야. 그지? 뭔데요? 2차전지? 그렇지.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야, 오늘 LG 화학 좀 힘낸다. LG 화학 무슨 일 있었나? 그 27일 날
아 이날인가? LG가 9% 빠진 건 왜 빠진 거예요? 이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이? 예상보다. 근데 이게 2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계속 부진할 것 같다. 약간 이제 양극재 쪽에서 그렇게 이제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78% 갖고 있는데도 그거 이제 인정 안 해주잖아요 지금. 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 옛날부터 78% 갖고 있었어요. 아니 2% 팔았잖아 입이. 아 인정 안 돼. 에?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왜 인정 시장에서. 안 해주는 거야? 그건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에?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LG화학이 LG 엔솔의 실질적인 주인이다. 이건 마음속에 있는 얘기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내가 볼 땐 그제 LG 에너지 솔루션한테도 별로 도움 안 되지 솔직히. 아, 저 물량 언제 나올지 몰라 막 이렇게 그 오버행이라 그래. 오버행이라 오버행. 그래. 근데 앞으로도 한 30%는 더 팔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니 막말로 한 50% 판다고 뭐 대주주가 바뀌겠냐? 그렇죠. 그 바뀌진 않죠. 에? 그렇죠. 절반 팔아도 그러니까 LG화학은 돈이 진짜 실현 안 된 미실현 수익이 엄청 많은 거네, 그죠? 이거 지금 엔솔이 지금 한 100조 안 돼요? 그죠? 100조 넘지 않나? 넘나요? 그럼 100조라고 대충 치고 50조는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음. 팔면 그렇지. 와. 그렇게 따지면 이제 삼성물산도 그래서 안 가죠 지금. 음. 물산도 전자랑 바이오로직스 근데 지분만 이제 해도 그런 거지. 성과급을 받아도 LG 에너지 솔루션 더 받는 거야. LG 화학보다.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화학 입장에서는 조금 좀 섭섭할 것 같아. 이게 애써 잘 키워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 네. 화학이. 그때 막 진짜 적자 나는 거 계속 이게 살려놨는데 이제 이익 좀 난다고. 아,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 빌딩에 있잖아. 네. 우리 같은 빌딩에 있거든. 근데 이제 내가 로비를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옛날보다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 맞아요. 그죠? 우리 빌딩 로비에 외국 사람 비중이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기 전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졌거든. 근데 내가 이 외국 사람들 표정과 자세를 봤어. 완전히 굽신이야. 굽신.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면 자기가 갑이면은 당당하게 막 들어오잖아.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위상이 그런 거라는 거지. LG 에너지 솔루션 가서 한 푼 줍쇼. 어? 꼭 우리한테 셀 좀 계약 줍쇼. 좀 이런 분위기 있잖아. 그러니까 딱 내가 딱 프라이드가 느껴진다니까 거기 딱 들어가면 외국 사람들 이렇게 아니 근데 외국 사람 제가 이제 시간대로 좀 봤는데 한 11시쯤 오전 그때 많이 좀 굽신 쪽이고 점심 먹고 나면 좀 자세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아니 오전에 배고프니까. 아니 왜냐면 내가 나 출장 많이 다녀서 알거든. 네. 자, 들어갈 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작전 짜잖아. 네. 야 들어가서 일단 이렇게 아. 그런 3, 4, 5 모여 있는 그룹들이 많이 보여.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딱 표정이 이거 돈 꼭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딱 꼭 이거 우리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런. 자, 하여튼 뭐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잘 그러니까 되는 건 그걸 좋죠. 바라보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들의 모습은 매우 딱 프라이드를 느끼는. 지금 2차 전지 그 업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거 좀 오래 가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시장 개장 상황 요 정도 네, 살펴보고요. 그렇죠. 오늘 그 미국 성님 크리스 성님이 나옵니다. SML에 크리스라고 크리스 크리스 형님 그 미국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미국에 사시는 네. 분이고 네. 필라델피아 쪽에서 자, 한국계야 아니면 한국계 한국계? 예,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인데 필라델피아 무슨 장사했지? 거기서 아마 마약상은 아니실 거고 뭐 하여튼 팔긴 아니 파시는데 필라델피아 내가 거래처가 있어서 자주 갔거든. 아, 거기도 그래요? 거기도 험한 데다. 거기 진짜 험한 험한 데인데 데다. 험하죠, 거기. 어? 거기 저 무슨 스트리트야? 내가 체스너 스트리트인가? 야 거기 험하다. 마약 엄청 많잖아요. 아 진짜 하여튼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장사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거의 이제 뭐 반 전업처럼 하시는데 잘하셨어. 그 주식 하시게 나 거기 그 동네에서는 장사 잘 안 돼 거기.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줌으로 연결했다가 참그 그래? 살아있는 얘기 많이 나온더라. 그래서 나- 이제 나중에 이번에 마침 오셨대요. 그래? 네, 한국에 보고 싶은데. 네, 한번 뵙고 갔어요. 네. 그래서 필리라 그러면 미국에서 필리? 필라델피아. 필리라 그래 필리. 예. 야 쉽지 않은 동네인데 필리. 그래서 잠시 후에는 크리스 형님 모시고 식당하고 주식을 했구나. 예, 필리버거가 유명하지 필리.
필리버거는 뭐예요? 아니 그 필라델피아 버거? 몰라? 그 고기 진짜 많이 넣어가지고. 아, 그게 필리버거예요? 음. 안 먹어봤어요. 필리는 그게 유명하죠. 크림치즈. 빵에 이렇게 쫙 발라먹는 거. 베이글 같은 거에. 필라델피아. 그 브랜드, 맞아, 맞아. 브랜드. 네, 맞아, 맞아. 브랜드. 필라델피아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예. 그거 잘 모르겠네. 필리 치즈 스테이크. 맞아. 아, 필리 치즈 스테이크 하여튼 맛있어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하죠. 자, 펜타닐이 유명하다네. 필라델피아는. 펜탄이 뭐야? 펜타닐. 마약. 왜 자꾸 마약 쪽으로 가? 아니, 필라델피아가 워낙 유명해. 자, 하여튼 염승환 이사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